자, 여러분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이게 사실 뭐 비즈니스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둬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 정말 막막하게 들리죠? 이게 뭐 단순히 운에 맡겨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바로 그 불확실성이라는 문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게임 이론은 이 막막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정말 똑똑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건지 아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상황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1이 먼저 수를 둡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2는 그 움직임을 딱 보고 나서 왼쪽 L이나 오른쪽 R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보이니까 아주 쉬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반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만약에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의 첫 수를 아예 보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점선이 그 불확실성의 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플레이어 2는 안대를 쓰고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X 지점에 있는지, Y 지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뭘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 계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게임 규칙은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아니, 그럼 이렇게 막막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추측.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탐험가의 나침반 같은 겁니다. 그냥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확률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단순히 상대의 수를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믿음이라는 아주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게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완전 베이즈 균형이라는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있습니다. 이 원칙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는 일단 내가 지금 믿는 걸 바탕으로 최선의 수를 두어라. 그리고 둘째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 나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수정해라. 마치 탐정이 단서를 보고 추리를 바꿔나가듯이 말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또 내가 본 것을 바탕으로 내 믿음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인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 강력한 분석 도구가 실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민사소송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고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쪽 원고의 주장이 진짜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풍을 떠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원고가 여러분에게 어떤 단서를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통해서죠. 이 요구 금액 자체가 바로 원고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합의금 요구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원고가 얼마를 요구하는지가 자신의 패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략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송에서 질 게 뻔한, 그러니까 패가 약한 원고가 무리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칩시다. 근데 피고가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재판까지 가야 하고 결국 지면 재판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금액을 불렀다는 것, 그 행동 자체가 나는 이길 자신 있다는 아주 믿을 만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피고의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만약에 원고들이 분리균형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강한 원고는 높은 금액을, 약한 원고는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만약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통합 균형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피고는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 전혀 알 수 없는 다시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신호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전략 게임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 이건 고용주에게 나는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기업이 미래 수익을 믿고 큰 빚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정부가 이자율을 올리는 것까지. 이 모든 행동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치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특히 그 행동에 상당한 비용이 따를 때 그 신호는 더욱 강력해지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믿기 어렵지만 큰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신뢰를 담보하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선택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전략적 사고의 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